첫 번째로 해외에서 제 상품이 뭐 어떻게 구매가 됐든 어떻게 됐든 한국으로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인천 세관에 도착하겠죠? 그럼 세관에서는 통관 그 종류를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적혀 있는 것처럼 목록 통관이죠. 일반적인 상품들입니다. 그냥 미 달러 150 기준. 모든 상품이 해외에서 한국 들어왔을 때는 다 기준이 미 달러 150이에요. 일본에서 넘어오든 뭐 미국에서 넘어오면 당연하겠죠. 유럽이든 어디든 그냥 기축 통화는 미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목록 통관이다. 수입 신고가 생략되고 간편하게 그냥 빨리빨리 통과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일하기 편하다. 일반적인 애들은 그냥 목록 통관으로 스무스하게 넘어온다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 있는 게 일반 통관입니다. 일반 통관은 원래 하던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수입 신고가 필수인 애들, 원래 해외에서 상품이 한국으로 오면은 뭔가 신고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걸 안 하는 게 목록 통관이고 정상적으로 하는 게 일반 통관이다 하는 이유는 뭔가 체크할 게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적혀 있는 것처럼 이런 건기식, 왜 할까요? 문제가 되는 성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한국에 판매가 되면 안 되는 성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일반 통관으로 분류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의약용품 당연하죠.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 이런 것들 안 되는 성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보면 전자제품이 있어요. 이거는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원래는 일반 통관이 아니었는데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하도 많이 막 이렇게 사다 보니까 바뀌었는데 기준이 1입항일당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개씩만 들어올 수 있어요. 한 사람 이름으로. 그러니까 전자제품 같은 것들을 한 명이 너무 여러 개 막 사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문제성이 있었는지 작년부터 바뀌어서 전자제품은 1입항일당 하나씩만.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게 미 달러 150 초과하는 거 있죠. 얘들은 뭔 정상적이건 비정상적이건 모든 게 상품은 다 일반 통관입니다. 왜냐? 얘들은 그냥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일반 통관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라고 그냥 네이버 구글에 치면 나오거든요. 이거를 한 번쯤은 저희가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다 막 외우고 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면 되거든요. 지금 뭐 할 건 아니고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그래서 여기까지만 설명드렸고 이제 핵심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유럽 구매 대행 핵심이라고 적어놓고 EU VAT 우측에는 EU KR VAT라고 적었는데 색깔을 다르게 놨어요. 집중 잘 하셔야 됩니다. 색깔 다르다는 의미는 전혀 다른 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제가 색깔 맞춰놨어요. 헷갈리지 마시고. EU VAT 하면은 그러니까 EU에 있는 부가세, EU의 세금, 유럽의 세금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오른쪽에 있는 EU KR VAT는 한국에서 발생되는 세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저쪽에서, 유럽에서, 하나는 한국에서. 우리가 여기서 부가세라고 했을 때 인지해야 되는 그런 개념은 그냥 상품에 붙어있는 세금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럽의 부가세는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거의 20%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여기까지 인지하셨고, 그 네 번째 텍스 리펀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텍스 리펀을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실까요? 해외 여행 갔다가 뭐 선물이라든지 쇼핑하고 내가 한국에 들어올 때 뭐 영수증 내고 여권 내고 하면은 뭐 주잖아요. 맞죠? 사실 저도 호주에서 좀 살았는데 이런 텍스 리펀 받은 적이 없어요. 왜냐면 난 호주에서 살고 있었고 그 나라에서 뭐 돈을 벌고 소비를 했기 때문에 그 나라 세금 내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같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는 그 나라에서 샀지만 나는 여기서 쓸 게 아니야. 한국에 들고 나갈 거야. 어떻게 보면 그냥 수출이죠. 그 나라에서 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 그 나라의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가세를 환급받고 면세가로 한국으로 들고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서는 뭐 내가 너무 고가의 상품을 구매했다든지 뭐가 있으면 한국에 세금을 내겠죠. 그게 오른쪽에 있는 EU KR VAT라는 개념이고, EU VAT 왼쪽에 빨간색은 내가 텍스 리펀 받았다 할 때 현지 그 세금을 뗀다. 그 부가세가 빨간색인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이 빨간색은 잊고 이제 오른쪽에 있던 초록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저쨌든 우리가 뭐 환급을 받든 안 받든 EU에서 상품을 샀다고 쳐요. 지금 구매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물건이 넘어옵니다. 한국으로. 그럼 이제 한국에 왔으니까 이 한국의 법을 따라야겠죠. 사실 공항에서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들고 한국에 왔을 때 세금 낸 적 있으실까요? 혹시? 우리가 뭐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이런 거는 안 잡죠. 신고도 안 하고. 약간 그런 개념이 아까 앞에 나왔던 뭐 미 50달러 기준 이런 데 걸린 거예요. 하여튼 한국에 넘어와서 이 한국법을 따른다. 이때도 똑같이 한국이 어떻게 분류하냐면 아까 나왔던 개념처럼 목록 통관, 이제 일반 통관으로 구분하겠죠. 150달러 이하 일반적인 애들 면세, 세금이 없어요. 단 여기서 전제는 좌측 위에 자가 사용 목적입니다. 저희 구매 대행업자는 상품을 팔 때 자가 사용 목적으로 구매자에게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거의 반대 개념은 사업자 통관입니다. 병행 수입, 우리가 한국에서 사는 외국 제품들, 그런 상품들은 모두 다 거의 병행 수입돼서 정식 수입된 후에 우리에게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이 KRVAT를 다 내고 들어온 거예요. 미와 달러 150 상관없이. 우리는 자가 사용으로 팝니다. 내가 쓰는 게 아니라 고객한테 판다 해도 우리 구매 대행업자는 자가 사용 목적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미 달러 150 이하인 제품들은 그냥
면세입니다. 목록 통관이든 일반 통관이든 일반적인 상품이든 수입 신고가 필수인 품목이든 세금이 없다. 반대로 $150 초과한 애들은 세금이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비싼 거 이제 사서 들어올 때는 세금을 내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우리가 판매할 때도 똑같습니다. 이해됐죠? 기준은 그냥 150이다. 위로는 세금이 없다. 밑에는 세금이 있다. 세금이 있는 애들은 무조건 일반 통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10%, 그냥 기본 10%는 무조건 붙습니다. 이 한국의 법상 이 $150 넘는 애들은 10% 디폴트로 붙어 있고, 이거는 어떻게 해도 우리가 안 낼 수가 없어요. 안 내면 그냥 인천 세관에 계속 있습니다, 그냥. 그리고 추가적으로 관세가 8%가 붙습니다. 그러면 도합 18% 되겠죠? 너무 높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0원짜리라고가 들어왔을 때 18% 내면은 거의 2,000원 더 내는 거예요. 우리 같은 판매자, 이제 업자들은 최대한 싸게 들어오면 좋겠죠? 이 관세 8%를 면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우리는 무조건 받아야겠죠. 이거를 이제 면세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 나오는 개념이 뭘까요? FTA죠. 네, 온라인 강의 들으셨으면 뭐 FTA가 있다 뭐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하여튼 이게 10%랑 8%가 이 $150 초과할 때 한국에 와서 발생하는 세금인데, 여기서 이 8%를 없애는 방법이 FTA다. 이해됐죠? 이때 나오는 개념이 KR, EU, FTA 협정인데, FTA 저도 잘 모릅니다. 뭐 자유무역협정 내용이 엄청 많겠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이 한 줄입니다. 이 어떤 상품이 EU에서 생산됐고 원산지가 증명 가능하면, 그러니까 EU에서 생산되었다는 게 증명 가능하면은 이 관세 8%는 면세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인보이스를 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궁금한 게 나올 수 있죠. 첫 번째로 이제 증명서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될까요? 못 받죠. 두 번째, EU에서 생산한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확인하면 됩니다. 네, 혹은 없으면 이메일 보내보면 돼요.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쉽지만 막상 이제 소싱하고 할 때 저희한테 질문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어떻게 받냐? 어떻게 받을까요? 어떻게 받냐면 달라 하거나 그냥 배대지에 맡기면 됩니다. 네, 아주 쉽죠. 그래서 이렇게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다. 발행 방법 아까 말씀 주셨죠? 첫 번째, 배대지에 맡기면 제일 쉽습니다. 제일 편하고 뭐 우리가 신경 쓸 게 없어요. 근데 하나 단점은 수수료가 발생한다. 근데 이 수수료는 얼마 안 합니다. 배대지마다 좀 다르겠지만 몇천 원 수준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도 이 받는 금액이 기본적으로 2만 원 나오기 때문에 낮아도 하는 게 낫습니다. 직접 발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배대지를 사용 안 하거나 직접 받을 텐데, 단점이 귀찮아요. 걔들 9시가 한국으로 오후 4시쯤 돼요. 평소에 이제 일을 오후부터 뭐 새벽까지 하시는 분들은 괜찮겠죠. 근데 이제 또 뭐 일상이 있고 하다 보니까 내 루틴이 한국 시간 아침부터 6시까지 일한다. 이러면 얘들이랑 이메일 주고 받을 때 조금 에러가 있어요. 2박 3일씩 걸려요. 그래서 이게 느려지는 거죠. 업무 진행 속도가. 상품이 뭐 세관에 있는데 우리가 빨리 세금을 내고 통과시켜서 고객한테 가야 되는데 막 거기서 또 며칠 딜레이 되고 이래버리면은 좀 신경 써야 될 것도 생기고 느립니다. 그래도 진짜 받아야 될 경우가 가끔씩 생기는데, 그럴 때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가져왔는데, 이거는 어떤 특별한 예시가 아니라 저도 네이버에 그냥 친 거예요. 그럼 이런 패션 쪽 커뮤니티에서 올린 글들이 엄청 많습니다. 보통 이렇게 막 바지 산 거 이렇게 올라오는데, 기본적으로 금액이 막 500유로 이렇죠, 바지가. 그러면은 이렇게 적혀 있는 문구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상품이 EU에서 수입됐다 라는 문구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여기는 메이드 인 폴란드인데 메이드 인은 안 적혀 있어도 지금 상관이 없나 봐요. 있으면 뭐 좋고, 없어도 이런 글들이 있으면은 현재 세관에서 패스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판매처에 문의할 때 이 문구를 넣어달라고 말을 하면 돼요. 네, 이 문구는 네이버에 치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정해진 명확한 틀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문구랑 뭐 판매처에 뭐 사인 정도 들어가 있는 이 영수증이 있으면은 된다. 만약에 혹시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하나 가져왔어요. 만약에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됐다 하시면은 그냥 배대지에 맡기고 8% 관세 면세 받으면 돼요. 이해가 안 돼도 이건 할 수 있잖아요. 맞죠? 유럽에서 할 때 미국 같은 거 말고 유럽에서 상품을 내가 비싼 거 사가지고 한국 왔는데 잘 모르겠어. 나 갑자기 다 까먹었어. 근데 관세 면세 받고 싶어. 그냥 FTA 버튼 누르면 끝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고 만약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하나 있다면 이런 경우의 수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비싼 거 살 때 글로벌 쇼핑몰 직접 배송해서 한국으로 받을 때는 나올 거 아니에요, 세금이. 그때 8%를 면세 받고자 할 때는 직접 하시면 됩니다. 이때 빼고는 그냥 다 버튼 누르면 돼요, 배대지에서. 이때까지 뭐 이렇게 설명드렸던 모든 것들을 함축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얼만큼 내면 된다? 부가세 10%만 내면 됩니다. 이제 빨간 색깔 EU VAT, 아까 뭐 공항에서 들어와가지고 면세 받고 블라블라 했던 거 있죠. 그러니까 현지에 있는 부가세 세금입니다. 한국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업자면은 유럽에서 상품을 사가지고 판매를 할 텐데, 유럽에 있는 상품에는 빨간색 이 EU VAT가 이미 포함되어 있겠죠. 그거를 우리는 빼고 사면 좋겠죠.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배대지가 제일 편하고
쉽고 좋습니다. 뭐 만약에 관세가 나오는 구간대의 상품이라면은 당연히 FTA 등 같은 것들을 받기 쉬워서 편하고, 또한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취소, 교환, 반품 혹은 파손, 우리가 여기서 한국에서 대응을 하려면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귀찮죠. 한국어로 안 되죠. 근데 배대지를 통하면은 배대지에서 CS를 해주니까 저희는 편합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두 개 팔 게 아니라 한 달에 몇백 개씩 파는데, 그 중에서 CS가 중구난방으로 나오는데 내가 처리해야 돼. 그러면은 이 하나하나 때문에 내 업무가 이게 무너지겠죠, 루틴이. 그래서 배대지가 그런 걸 대신해주기 때문에 좋다. 단 수수료가 든다. 우리 아까 19% 20% 말했죠? 다 빼고는 못 삽니다, 배대지 통해서. 그럼 배대지가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큰 한 20% 정도 되는 이 부가세에서 한 반 정도 내가 가져가고 반 정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장점이 많아요. 단점은 또 하나 더 있는데, 현금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유로라이프 같이 큰 업체는 카드가 됩니다. 하지만 직구마스 같은 우리 그런 소규모 사업자 배대지는 그 예치금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현금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번 달에 갑자기 주문이 막 들어가지고 한 2천만 원, 뭐 1천만 원치를 사야 돼. 근데 내가 만약에 이 현금이 없으면은 배대지를 통해서는 다 못하는 거죠. 내가 카드를 끌거나 유로라이프 가가지고 카드로 끌어서 구매 대행하는 거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 유로라이프 같은 경우는 환율을 좀 세게 받지만 그래도 뭐 카드가 된다. 그럼 두 번째, 이제 직접 배송, 직배죠. 직접 구매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사이트가 그렇게 정책을 안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딜리버리, 그러니까 배송지를 한국으로 바꾸면은 금액이 싸져요.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게 세금이 빠진 거예요. 해외 사이트에서 내가 물건을 구매할 때 배송지를 뭐 고르라고 나오죠. 한국을 선택하는 순간 뭔가 금액이 싸집니다. 그거는 그냥 할인해 준 게 아니라 그 나라 부가세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면세로 사는 거죠. 가장 좋은데 그러면 이걸로 다 하면 되지 않겠냐. 하지만 사실 우리가 업자로서 판매할 때 엄청나게 많은 상품 볼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직배가 되는 애들은 뭐 일부분이니까 모든 걸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가 만약에 있다 하시면은 사용하셔도 됩니다. 부가세 다 빼고 구매할 수 있는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FTA는 직접 해야 될 수가 있어요. 배대지 안 쓰니까. 근데 요새는 엄청 큰 사이트 같은 경우는 조금 해주는 데가 간혹 보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세 번째, 아마존 직배. 이것도 뭐 이런 거 얘랑 살짝 비슷하죠. 큰 업체니까. 아마존도 한국으로 이렇게 설정해버리면 금액이 빠져요, 부가세가. 근데 왜 안 하냐 라고 한다면은 적혀있는 것처럼 직배 가능한 상품이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포장 상태가 좀 불량해요. 사실 보안이 없습니다. 그냥 쉽게 보면은 그냥 종이에다가 오거나 아니면 그 상품 뭐 박스 있잖아요, 그대로 그냥 와요. 부서질 확률이 적다, 파손 위험이 내가 없다는 거를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쓰면 됩니다. 근데 내가 좀 애매하다, 나 잘 모른다, 이 상품 한 번도 안 팔아봤다, 안 보내봤다, 생긴 거 보니까 부러질 수 있을 것 같다, 유리다 하시면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네. 거의 다 산산조각돼서 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뭐 기스, 흠집 정도는 날 수 있겠죠. 제가 쓸 거면 상관없겠죠. 판매할 때는 고객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은 저희가 반품을 해줘야 될 수도 있잖아요. 고객한테 조금 찌그러졌는데 사용하는데 문제 없네요 라고 쓰세요라고 되지가 않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도 좀 고려해 주시면 좋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직배를 자주 이용하진 않습니다. 세 가지가 있지만 맨 왼쪽에 있는 거를 가장 많이 쓰게 되실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뭔가 난 잘 이해가 안 돼, 막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냥 배대지 쓰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두 가지도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한번 써볼까 하는 타이밍도 오거든요. 그럴 때 한 번씩 써보면 되죠. 제일 처음에 뭐 내 거 살 때 한번 해보시면 돼요. 아마 두 번째 방식은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두 번 써보셨을 거예요. 왼쪽에 있는 빨간색 EUVT, 그러니까 현재 있는 부가세를 면세 구매했을 때 이 구매가 차이 비교입니다. 독일 기준 한번 볼게요. 지금 표를. 왼쪽은 100유로인데 오른쪽도 100유로. 근데 면세를 받았을 때는 127,642원, 안 받았을 때는 15만원. 그쵸?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나요? 좀 납니다. 이거는 풀면세예요. 저희가 배대지에 수수료 안 떼줬을 때, 아직 여기서 수수료를 떼주면 이 차액의 절반 정도는 가져가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거, 똑같이 면세 구매 대행하고 안 하고인데 이후에 FTA 협정을 받냐 안 받냐의 차이입니다. 좀 뭔가 이상한 게 하나 있거든요. 얘들 그 계산 기준이 말은 10% 8%인데 그 한 18.8% 나와요. 거의 19%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우리는 이 FTA 협정을 통해서 받는 게 좋아요. 이게 200유로짜리 상품인데 거의 40만원, 43만원이거든요. 3만원 차이면 얼마 안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판매를 할 때 생각해보면 이 제품을 예를 들어서 한 7, 8만원에 판다 칠게요. 왼쪽
특허로 안 받고 팔았을 때는 한 4, 5만 남죠. 마진율 뭐 한 8, 9%, 10% 나오네? 근데 오른쪽 걸로 팔았을 때 한 8만 남죠. 마진율이 몇 프로 올랐죠? 100% 올랐죠. 2배 됐으니까. 그러니까 3, 4만 원 얼마 차이 안 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판매되었을 때 그 마진 비율 폭이 좀 많이 올라가요. 적게는 뭐 20, 30%, 많게는 50%까지. 사실 마진이 그 정도 오른다는 거는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 절대 아니다. 우리가 판매했을 때 그 마진 비율 차이로 생각하면은 아주 크다라고 생각하시고 무조건 어떻게든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판매할 때 18.8% 다 내고 판 적이 없습니다. 저도 어떻게든 줄여서 싸게 해서 팔아야겠죠. 명심하시면 됩니다.